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주부들 커뮤니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말 부부는 3대가 공덕을 쌓아야 된다. 그만큼 주말 부부 하는 주부들이 편하다는 말인데요. 진짜로 편해서 그런 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신랑과 떨어져서 혼자 독박 육아해야 되는 이 아내분들을 위로하려고 지어낸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리고 아이들이 뭐 3명, 4명 이렇게 여럿이다 보면요. 어른의 손 하나라도 더 있으면 편하고 그래서 엄마들이 남편 퇴근하는 시간만 기다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랑 떨어져서 일주일에 한 번 보면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는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중고등학생이 되고 혼자 알아서 생활하고 하면 아무래도 엄마들이 편해집니다. 애들 눈치만 보고 애들만 잘 챙기면 되지 남편 눈치 안 봐도 되고 살림도 그냥 내 멋대로 하면 되고 주말에 한 번씩 오는 남편 비위만 맞추면 되고 그러면서 생활비는 남편이 따박따박 보내주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3대가 공덕을 쌓아서 내가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구나 라고 편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말 부부가 편하다, 여유롭다, 남편이랑 떨어져서 지내니까 오히려 더 사이가 좋은 것 같다, 싸울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족하기에는 너무 위험이 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주말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사는 부부보다 외도할 확률이 2배는 더 높다고 보여져요. 아무래도 관리하고 감시하고 매일같이 눈치 볼 사람이 없어지니까요. 사람이 마음이 느슨해지기도 하고요. 안에 특히 바람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걸릴 일도 없네 생각해서 그 끼를 발현하기가 쉬워지고 끼가 없는 사람도 뭔가 외로워, 공허해. 가족들이랑 살다가 나 혼자 여기 동떨어져서 시골에 친구도 없고 여기 혼자 발령나서 왔는데 어디다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 게다가 육체적으로도 매일같이 살보비고 살던 와이프가 있었는데 그 와이프 없이 혼자 덩그러니 껌껌한 방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욕도 더 올라오고 다른 식으로라도 풀고 싶어지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남자들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골 아무리 깡시골이라 그래도 성매매 업소 많죠. 또 바람이 많이 나는 이 업계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건설업. 건설업은 지방에 있는 현장을 다 다니는 이제 주말 부부를 자주 하는 그런 직종이기도 하고 또 건설업이 아무래도요. 그 접대도 많이 하고 남자들끼리 업소도 몰려다니고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안 그럴 것 같이 보이는 공기업이나 공무원들도 주말 부부 많이 하는데 이렇게 샌님으로 보이는 사람도 저지를 사람들은 다 저지르고 그 안에서 사내 불륜도 많고 하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군인들도 불륜이 참 많은데요. 이 군인 아빠들은 강원도 어디 관사 생활하고 엄마는 친정 근처에서 애들 키우고 이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관사 생활하는 군인들도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골프 치고 또 그 안에서 여군들이랑도 바람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직업이나 뭐 나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배우자와 떨어져 있는 남자들은 아무래도 유혹에 넘어가기도 쉽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말 부부 너무 편하다, 너무 좋다 라고 생각하고 손 놓고 남편만 믿고 있다가는 나중에 크게 뒤통수를 맞는 경우도 많고 이걸 어디서부터 되돌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심각해진 상태에서 발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말 부부이면 남편에게 신경을 덜 써서 편한 게 아니라요. 더 써야 되고 정성을 더 들여야 되고 관리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말 부부인데 바람이 난 경우에 이 남편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가 주세요. 첫 번째 변화는요, 집에 오는 빈도와 횟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매주 따박따박 와가지고 아이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이제 돌아가던 사람이 슬슬 핑곗거리가 많아집니다. 주말에도 출근해야 된다. 너무너무 피곤하고 일이 많다. 오늘은 야근해야 돼서 못 가고 내일 가겠다. 요번 주는 안 가면 안 될까? 이러면서 올라오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격주에 가겠다. 이제 매주 가는 거 기름값도 너무 아깝고 내가 2주에 한 번 갈게. 괜찮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아내분들도 아유 그래 남편은 저 멀리서 고생하는데 왔다 갔다까지 시키려니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또 남편이 매주 오는 것보다 격주에 오는 게 솔직히 나도 편하거든. 맞벌이하고 애들 챙기고 하다 보면 나도 주말에 좀 쉬고 싶은데 남편이 오면 뭐 좀 또 챙겨줘야 되지, 잠자리도 해줘야 되지, 그런 게 이제 너무 귀찮다 보니까 격주에 온다고 하는 게 오히려 반갑게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오는 횟수나 빈도가 줄어들게 되고요. 또 처음에는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시속 180km로 밟고 집에 달려오던 인간이 나중에는 슬금슬금 막 토요일 오후 늦게서야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억지로 꾸역꾸역 나 가기 싫다, 나도 니들이랑 더 놀고 싶다, 나 그냥 회사 때려치고 니들이랑 놀까 하던, 그렇게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가던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그냥 정말 찍고 가듯이 나 이제 간다 하고 막 아쉬움 없이 막 가버려. 이렇게 뭔가 태도가 달라지는 것도 또 한 가지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집에 와서도요, 뭔가 이렇게 여기 흠뻑 빠져들어서 충실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 애매하게 겉돌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애들한테 통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오랜만에 만나서 뭐 먹으러 가자, 어디 놀러 가자 해도 시큰둥 하면서, 그런 건 니들끼리 좀 가지, 나 피곤한데 꼭 오늘 가야 되냐, 나 내일이면 또 출근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꾸 뭔가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핑계대면서 겉돌고 하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요, 자기 숙소에 못 오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새로 살림이 났으니까 아내분이 가가지고 뭐라도 좀 해주고 싶고,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사다 주고 싶고, 살림살이도 좀 가끔 가서 내가 도와주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남편은 아유 오지 말라고, 그냥 여기 아저씨들이랑 다 같이 살아가지고 당신이 와서 참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야, 아유 굳이 올 거 없어, 나 그냥 쬐끄만 방에 침대 하나밖에 없고 와서 잠만 자는 거 당신도 알잖아, 오지 마 하면서 숙소가 어딘지조차 안 가르쳐줘서 택배 하나 못 보내게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뭐 숙소를 옮겼는데 옮긴 주소를 안 가르쳐 준다든지, 처음에는 나한테 비밀번호 알려주고 가끔 와가지고 여기서 자고 가라고 하던 인간이 숙소 비번을 바꿔버린다든지, 뭔가 이렇게 자기가 지내는 그 숙소를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남자들이 이 숙소를 아내는 출입을 못하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집에서 상간녀랑 살림을 차렸다든지, 여기 숙소로 출장 마사지를 불러서 맨날 허구한 날 마사지를 즐겼다든지, 이런 게 나중에 발각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세 번째 변화는 생활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거기서 여자 하나 끼고 맨날 놀러 다니고 살림 차리다시피 했을 거니까 얼마나 생활비가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주는 돈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슬슬 아내분한테 시동을 걸어요. 너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내가 그 집에서 밥을 먹는 것도 아닌데 입이 하나 줄었으면 생활비가 줄어들어야지, 어떻게 생활비가 점점 더 많이 나오냐, 너는 집에서 맨날 하는 게 뭐냐, 맨날 외식이나 시켜 먹고, 요번에 카드값을 보니까 네가 쿠팡이랑 배민에서 산 게 몇백만 원이더라, 너 생활비 좀 줄여라, 내가 없다고 아주 사는 게 편하지, 막 이지랄을 떨면서 생활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아내분이 과소비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막 몰아가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야 생활비 너도 나가서 좀 벌어, 애들 어느 정도 컸잖아, 너도 돈 버는 거 생활비로 좀 내놔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슬슬 생활비를 줄이는 겁니다. 아무래도 남자들이요, 나한테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딱 따져가지고, 나한테 별로 혜택이 없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별로 해주는 게 없는데 싶으면 자기 돈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남자들이 마음 가는데 돈 간다고 하잖아요. 가정에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있고 그 자식을 이 엄마가 데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여자가 나한테 해주는 게 별로 없는데 싶으면 생활비 주는 것도 아깝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이 내 곁에 있는 이 상간녀랑 저 멀리 있는 와이프랑 비교를 하는 거야. 비교를 했을 때 이 옆에 있는 이 여자는 가끔 나한테 밥도 해주고 섹스도 해주고 나한테 정서적인 지원도 해주고 티키타카도 잘 맞고 나랑 거의 하루 종일 나를 케어해 주는데, 저 멀리 있는 저 여자는 나한테 해주는 게 뭐야? 내가 빨래도 내가 여기서 하지, 밥도 내가 여기서 먹지, 저 여자한테는 내가 혜택 받는 것도 없이 맨날 뭐 돈을 보내기만 하네, 이 돈이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이 딱 되다 보니까요, 집에다가 주는 돈을 줄이고 이 여자랑 쓰는 돈을 늘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말부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 남자가 스스로 이제 합리화를 해요.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고
주말부부 하면서도 사이가 괜찮았어. 그런데 자기가 외도를 하면서부터 부부관계가 약간 어색해지고 서먹해지고 지가 먼저 가정의 발길을 많이 끊음으로써 뭔가 사이가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그거를 인과관계를 자기가 바람을 피워서 부부관계가 조금 멀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우리 이거는 별거야. 너랑 나랑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사는 거야. 이렇게 합리화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게 별거 하는데 이혼한 거나 다름없지 않나? 이럴 바에는 서류 정리까지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옆에 악질 상간녀가 붙어서 당신 그러지 말고 그냥 이혼해. 뭐하러 그렇게 살아. 자꾸 그 집에 왔다 갔다 하지 마. 그 여자가 착각하잖아. 그냥 돈이나 애들 양육비 정도나 보내주고 그 집에 자꾸 가지 마. 막 이렇게 옆에 있는 여자가 가스라이팅해서 이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하면요. 이 남자가 진짜 그렇네. 내가 지금 별거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내가 왜 서류 정리를 안 하고 있지? 하면서 이렇게 툭 와이프한테 말이 나와요. 우리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이혼하는 게 맞지 않아? 이 집에 있는 와이프는 우리는 주말 부부고 그래도 정상적인 가정이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너와 내가 큰 문제 없고 내가 큰 잘못한 게 없고 우리 둘은 이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툭 이렇게 살 바에는 이혼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러면서 너랑 내 사이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툭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멘트를 잘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살 바에는 이혼하는 게 맞지 않아? 이 말을 하는 남자는요 100% 외도 중인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사이라고 하더라도요 주말 부부면 사실 이혼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서류 정리를 하고 이혼을 할 이유가 없어. 남자들은요 귀찮아서라도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서류 정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이혼 얘기를 툭 꺼낸다? 이거는 바깥에 외부 요인이 있다는 거고 그게 대부분 여자라는 거죠. 그 여자가 들키기 전에 너랑 나랑 서류 정리를 하고 싶다. 내가 외도하는 게 뽀록이 나기 전에 이혼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나중에 들킨다 하더라도 너랑 나랑 애초부터 이혼하기로 했잖아. 내가 지난번에 너한테 이혼하자고 했잖아. 이렇게 파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밑밥을 딱 깔아놓는 거죠. 그래서 주말 부부도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 주말 부부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쟤는 나한테 관심 없어. 쟤랑 나랑 이렇게 따로 산 지가 오랜데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강하게 묶여있는 그런 연대감 같은 게 느슨해지기 때문에 끼가 없는 사람도 바람이 나기가 쉽고 이 가정에 대해서도 소홀하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럼 이 주말 부부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남편을 관리를 해야 되냐. 지금 얘기한 이 세 가지 증상에 거꾸로 가면 되는 거죠. 자주 못 온다, 뭐 바쁘다, 앞으로 격주에 오겠다, 한 달에 한 번만 오겠다 하는 인간.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뒷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되도록이면 매주 오게끔 해야 되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 뭐다? 그럼 내가 애를 데리고라도 내가 니한테 갈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얼굴이라도 보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숙소에 못 오게 한다. 그럴 때에도 끝까지 추적하고 알려달라고 해서 가끔 아내분이 불시에 거기에 문 따고 들어가서 냉장고도 한 번씩 열어보고 이부자리 정리도 해주고 묵은 빨랫감도 가지고 오고 계절옷도 바꿔치기 해줘가면서 그렇게 남편의 나와바리에 아내분이 영역 표시를 하면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생활비 줄이는 거에 대해서도 이 주말 부부를 하면서 뭔가 각자 돈 관리를 하게 되고 남편 월급은 남편이 관리하면서 생활비의 절반만 현금으로 보내고 이런 식이 되기가 쉬운데 남편의 월급 통장 관리를 아내분이 다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상황인 거고 카드 명세서나 통장 내역 같은 것도 아내분이 다 볼 수 있게끔 미리 장치를 해놓고 주말 부부를 내보내는 게 필요하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남편을 관리한다는 게 진짜 귀찮은 일이에요. 뭐 서울에서 지방까지 내려가가지고 남편의 숙소까지 내가 청소를 해줘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럴 가치가 있는 인간인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 관리를 소홀히 하면 바람나기가 쉽고 바람이 나서 이미 두 집 살림을 한 지가 몇 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알아야 되고 만약에 바람이 안 났으면 더더욱 관리를 해서 바람이 안 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귀차니즘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말 부부 청산할 수 있으면 청산하는 게 베스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